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웅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와 컨설팅을 준비해서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대, NUS 홍콩대 등등에 합격한 학생들을 제가 한 4~5명 준비를 쫙 했습니다. 네. 뭐 국제고, 해외고, 뭐 여러 출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 친구들이 자기가 왜 그 싱가포르 국립대를 선택을 했고 홍콩대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뭐 점수대, 합격한 점수대는 어느 정도고 학교 생활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각 출신 베이스에 따라 한번 얘기 한번 쭉 저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학생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나야, 반가워.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NUS Business Administration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보나입니다. 보나야, 정말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은 분들이 이 싱가포르 국립대 학생들 얘기 궁금해 하거든. 그래서 좀 현실적인 얘기 부탁할게. 자, 보나가 베트남에 있다가 싱가포르에 간 거잖아. 베트남에는 얼마나 있었어? 저는 베트남에서 8학년부터 12학년 때까지 쭉 살면서 학교를 다녔고 총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5년이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베트남에 한국 학생들 되게 많지 않니? 네,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베트남에 이제 그 부모님들이 주재원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 한국 학생들이 국제학교 많이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보나는 아무튼 싱가포르 국립대를 들어갔잖아. 근데 혹시 보나가 그 학교 베트남에 다니면서 그 한국 학생들이 주로 어떤 대학을 가길 원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우선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하노이 인터내셔널 스쿨이었고요. 그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특례 전형을 활용하면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의 명문대에 입학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특례가 쉽지 않아서 싱가포르나 아시아에 있는 명문대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특례가 지금 12특 하고 3특만 남았으니까 거기 조건 맞추기도 쉽지 않고 티오도 점점 줄어 나간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그래서 한국 대학 아니면은 그 다음 선택지로 또 싱가포르 국립대나 아시아 명문대 알아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 건데, 먼저 첫 번째 질문이야. 자, 보나가 싱가포르 NUS 국립대를 지원할 결정적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일단 베트남에 있으면서 해외에 사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편이에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더 이상 영어를 사용할 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경영을 전공할 계획이었는데 한국보다는 싱가포르의 배경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진출해 있고 나중에 취업 기회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고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싱가포르 국립대 들어가기 정말 바늘구멍이잖아. 경쟁률 너무 높아서. 그래서 아마 보나도 되게 불안했을 것 같은데, 함께 준비했던 다른 대학은 없었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NUS 이외에도 NTU, SMU, 홍콩대, 그리고 한국 대학들 중에서도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까지 원서를 지원을 했었어요. 일단 NUS가 일단 우선순위였던 것 같고, 그 다음이 홍콩대였던 것 같은데, 한국대학도 준비한 것 같아. 연고대, 성균관대까지. 혹시 한국대학을 굳이 같이 준비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일까? 한국 대학들의 경우에는 싱가포르나 홍콩 대학교들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원서를 준비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대학교는 이제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3월부터 첫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혹시 제가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적응을 잘 못했을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땠어? 지금 대학 원서를 지금 꽤 많이 썼잖아. 싱가포르, 홍콩, 거기 한국 대학까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모두 다 어땠니? 싱가포르과 홍콩 대학에서는 전부 다 합격 오퍼를 받았고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다 1차 합격은 했는데 제가 이미 싱가포르의 환경에 만족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 따로 면접을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나는 일단은 한국 대학이 안 좋아서 안 갔다기보다 그냥 베트남에서 국제학교를 다녔고 그런 환경을 쭉 이어나가고 싶어서 싱가포르를 우선 고려했던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인데, 보나가 사실
되게 성적도 좋고 우수생이거든. 쌤이 봤을 때는. 근데 우리하고 같이 준비를 했어, 대입을. 그 몽선생 컨설팅을 맡겼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일단 싱가포르랑 홍콩 대학교의 입시는 에세이, 추천서, 프레딕 그리고 막 등등 다양한 원서들을 요구를 하고 그걸 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저는 특히나 에세이와 인터뷰에 준비해서 좀 체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컨설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을 각 대학교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고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몽선생 컨설팅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가진 강점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어서 컨설팅을 맡기게 된 것 어, 같습니다. 그 보나가 NUS 출신 성준쌤 그리고 우리 김영수 팀장이 행정 전반적으로 맡아서 함께 했을 텐데 컨설팅도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공유해 줄 수 있겠니? 성준쌤과는 일단 지원할 전공에 대해서 상의를 같이 했고 그 이후부터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이제 에세이를 적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블랙 포인트나 패러그래프 형태로 글을 써두면 성준쌤이랑 한 1, 2주 간격으로 온라인 줌 미팅을 진행하면서 쌤이 첨삭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홍콩대하고 SMU는 모두 인터뷰 요청이 왔었는데 인터뷰 준비도 1, 2회 정도 수업을 하면서 쌤이 좀 꼼꼼하게 티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원서 접수 과정이나 기타 서류 안내까지 전반적으로 제 입시 과정에 전부를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한 질문이야. 이거 정말 궁금해하거든. 자, 보나가 어떤 전형으로 몇 점으로 합격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저는 IB 전형으로 준비를 했고 IB 파이널에서 43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목 중에서는 경영이랑 관련된 과목들인 Business Management, Math AA, Econ에서는 모두 다 7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IB 전형은 그 지원하는 전공과 유사한 과목들의 고득점을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합니다. TOK하고 E 이런 건 좀 어땠어? EE는 English로 써서 A를 받았고 TOK에서는 B를 받아서 총 3점을 얻긴 했어요. 사실 그거 그 엑스트라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 맞아요.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데 있어서. 아무튼 그 보나는 IB에서 43점 파이널을 잘 맞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해 하시고는 SAT나 AP와 같은 다른 시험을 꼭 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나는 어땠어? 저 같은 경우에는 AP는 따로 응시한 적이 없었고요. SAT 같은 경우에는 했지만 점수가 높은 편은 아니었어서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IB 전형에서는 사실 SAT나 AP를 꼭 추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쌤이 봤을 땐 그러거든. 자기의 파이널 점수가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GPA나 영어 공인 점수는 좀 어땠니? 영어 공인 점수는 이제 토플을 봐서 제출을 했고 112점으로 제출했습니다. 토플 같은 경우에도 IB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꼭 필수 항목은 아니잖아. 근데 아무튼 보나는 네. 토플 112점, 높은 점수를 또 제출을 했었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나의 스펙이면은 웬만한 원하는 대학은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해볼게. 그 IB 준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 이 국내에서도 IB 바람이 불거든. 한국 고등학교들 사이에서도. 자, 그럼 우리 고득점자로서 IB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나 학년별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IB는 그 문제의 유형이 쉽게 바뀌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우선적으로 익힌 후에는 이제 어떻게 답을 구성하고 어떤 포인트를 포함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B의 경우에는 패스 페이퍼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 최소 한 달 반 전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들에만 집중을 해서 하루에 각 과목에 한두 개씩 패스 페이퍼를 푸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답지를 항상 잘 읽어서 그
잡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효과적인 답안이 뭔지 작성할 수 있도록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IB는 이제 DP 과정을 11학년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적 관리가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내외 활동은 그 전에 최대한 해놓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과와 관련된 활동을 3개에서 5개 정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대학 원서를 나중에 적을 때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더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에서는 이제 리더나 브리더 같은 주요 포지션을 맡는 것도 얼마나 그 경험이 자신한테 의미가 있었고 깊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게 한국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 내신 챙기고 수능 챙기면은 어느 정도는 되는 거잖아. 정량적으로. 근데 지금 얘기한 거 보면은 뭐 활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페이퍼, 뭐 기타 등등등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커리큘럼으로 이해가 돼. 혹시 보나가 느꼈을 때 이런 IB 커리큘럼하고 그 한국 그 교과 과정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니? IB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이제 에세이 작성이나 자신의 각 과목에서 그 internal assessment라고 이제 거의 약간 짧은 논문 형태로 자신이 이 subject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assessment가 있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진행하는 어세스먼트들이 한국 과정과는 조금 다르고 뭔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IB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IB가 잘 맞는 애들도 있고 그냥 수동적으로 시험 준비만 잘하는 이런 따라가는 데 익숙한 그런 학생들한테는 사실 IB가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번 물어봤거든. IB라고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거. 쌤이 좀 더 뒷받쳐서 설명을 하자면 IB 전형은 무조건 파이널 점수가 중요하잖아. 아시아 대학교 들어가려면 프리딕은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 이제 학교 생활에 관해서 한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NUS 국립대에 다니고 있는 이 학생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들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IB 교과과정 했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이제 파이널에서 43 아니면 44점을 받은 것 같고, 그 외에 학생들은 이제 싱가포르이 다민족 국가인 만큼 되게 다양한 배경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데, 특히나 일반 고등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인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 레벨의 교육을 받고 온 친구들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최소 상위 5% 정도의 점수대를 유지한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싱가포르 국립대에는 뭐 지금 IB 43, 44, 좀 낮게는 40 초반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결론적으로는. 그럼 진짜 반에서 1, 2등 하는 애들만 있다는 얘기인데, 학점 경쟁이 엄청 빡빡할 것 같은데 좀 어떠니? 맞아요. 1학년부터 다들 되게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학점 관리가 벌써부터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인 것 같고, 특히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강의 시간에 이제 출석 말고도 참여율까지 학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참여율이라고 하면 약간 내가 좀 아이 성향이고 좀 부끄러움 많이 타고 뭔가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아마 프로젝트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팀 프로젝트 같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적극성을 되게 많이 띄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든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볼게. 그 NUS 지금 다닌 지 한 1년 정도 됐잖아, 보나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가장 만족하는 것과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이제 현재 저희 학교에서 1학년 경영학과 수업만 듣고 있는데, 1학년 동안은 대체적으로 좀 필수 전공 수업들을 들으면서 약간 학생들이 자기의 관심 분야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학년 때에는 이제 SU를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희 학교만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학점
공개를 안 하고 패스를 했냐 넌 패스를 했냐라는 식으로만 성적표에 나중에 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이제 저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좀 학업적인 부담을 줄이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불만족스러운 거는 혹시 없을까? 사실 불만족스러운 것까진 아니지만 저희 과가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수업에 팀 프로젝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혼자서 일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데 팀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할 시간도 꽤 많이 뺏기기도 하고 또 로컬 친구들은 그 팀플에 엄청 열정적이고 약간 완벽주의 성향 가진 친구들도 좀 많아서 뭐 콜을 하거나 미팅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저는 혼자 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싱가포르 애들 그 보나가 얘기해서 갑자기 쌤도 옛날 생각나서 그런데 싱가포르 애들 진짜 적극성 장난 아니지 않아? 맞아요. 어. 다들 하나를 해도 진짜 열심히 그리고 제대로 얘네 하는 스타일이고. 부끄러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자기 주장 되게 잘 펼치잖아,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 일단 재밌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NUS 국립대 준비하는 학생들 많거든. 지금 컨설팅 받는 애들도 많고 또 개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선배로서 학생들한테 한마디 부탁할게. 이제 다른 나라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과는 다르게 저희 NUS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IB 파이널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해야 하니까 꼭 끝까지 화이팅해서 다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나야, 오늘 영상 이렇게 촬영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싱가포르 생활 더 응원할게.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지금까지 보나 학생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 IB 프리딕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또 워낙 많은 활동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 추려내는 작업을 좀 했던 것 같고 또 에세이 첨삭하는 데 좀 집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학생이 만족한다고 하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뿌듯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서 다른 학생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